오늘은 김영갑 사진 작가님의 그 섬에 내가 있었네 라는 수필집이고요. 사진집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책 표지에 있는 작가 소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김영갑, 1957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다.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1982년부터 제주도를 오르내리며 사진 작업을 하던 중 그곳에 매혹되어 1985년 아예 섬에 정착했다. 바닷가와 중산간, 한라산과 마라도 등 섬 곳곳 그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또 노인과 해녀, 오름과 바다, 들판과 구름, 억새 등 그가 사진으로 찍지 않은 것은 제주도에 없다. 밥 먹을 돈을 아껴 필름을 사고 배가 고프면 들판에 당근이나 고구마로 허기를 달랬다. 섬의 외로움과 평화를 찍는 사진 작업은 수행이라 할 만큼 영혼과 열정을 모두 바친 것이었다. 어느 날부턴가 사진을 찍을 때면 셔터를 눌러야 할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이유 없이 허리에 통증이 왔다. 나중에는 카메라를 들지도 제대로 걷지도 먹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3년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다.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창고에 쌓여 곰팡이 꽃을 피우고 있는 사진들을 위해 또 점점 퇴화하는 근육을 놀리지 않으려고 손수 몸을 움직여 사진 갤러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폐교된 초등학교를 개조해 만든 김영갑 갤러리 두모학은 2002년 여름에 문을 열었다. 투병 생활을 한 지 6년 만인 2005년 5월 29일 김영갑은 그가 손수 만든 두모학 갤러리에서 고이 잠들었고 그의 뼈는 두모학 갤러리 마당에 뿌려졌다. 이제 김영갑은 그가 사랑했던 섬 제주, 그 섬에 영원히 있다. 김영갑 작가님의 글 중에서 유효기간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식료품을 살 때 유효기간을 확인하듯 나는 필름과 인화지를 살 때 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사람들이 먹거리에 신경을 쓰면 나는 필름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충대충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적당히 해결한다. 내게 가장 소중한 필름과 사진도 습기 앞에선 맥을 못 춘다. 습기 제거제로 버텨내기엔 역부족이다. 해마다 여름이 끝나갈 때면 곰팡이가 심하게 핀 필름들을 물에 담갔다가 닦아내지만 얼룩이 심한 것은 태워버릴 수밖에 없다. 1년에 한 번씩 개인전을 가진 후 창고 속에 보관해둔 사진들은 손을 쓸 수가 없다. 곰팡이 얼룩이 심한 것은 미련 없이 태우고 상태가 그런대로 양호한 것은 보관을 해둔다. 1년 후에는 또다시 태워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포기하질 못한다. 1년 안에 좀 더 좋은 창고를 구하면 좋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는 미련 때문이다. 2001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사진전은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IMF 여파로 관람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주위에서 걱정이 대단했었다. 그런데 막상 전시회를 열어보니 관람객이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주말에는 관람객이 없으니 여행 스케줄이나 잡으라던 안내 데스크의 직원도 의외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덕분에 16번째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흑자를 보았다. 전시 비용을 제외하고도 돈이 남아 그동안 쌓였던 빚까지 갚을 수 있었다. 전시 기간 내내 건강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반응이 좋아 마음이 가벼웠다. 나는 생각을 바꾸어
축사를 대충 막은 창고에 보관했던 사진들을 옮기기로 했다. 곰팡이를 양식하던 사진들을 제대로 보관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쓸만한 창고를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했다. 그러던 중 남제주군 삼달리에 폐교된 초등학교를 5년 기한으로 임대할 수 있었다. 주위에 만류를 무릅쓰고 말썽 부리는 몸을 다독이며 썰렁한 교실 8칸을 개조해서 사진 갤러리로 꾸몄다. 김영갑 갤러리 두모학. 두모학은 한라산의 옛 이름이다. 내 이름을 건 갤러리가 문을 열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길가에 이정표 하나 세우지 않아도 물어물어 찾아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길가에 팻말을 내붙이든지 아니면 이정표를 세우라고 성화다. 두세 번 허탕을 친 끝에 간신히 찾았다는 사람도 있다. 갤러리에 걸린 사진들을 둘러본 뒤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르다. 제주도 사람들은 묻는다. 이 사진들 배경이 제주도 맞아요? 제주 사람이 제주도를 모르면 어떡해요? 제주 사람인 내가 모르던 제주도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육지 사람들은 묻는다. 그림 같아요. 그림 같아요. 여기 초원에 나무 있는 곳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갤러리를 완성했다는 기쁨은 한 달을 넘지 못했다. 여름이 끝나기 전 천장과 벽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 전시된 작품에도 얼룩이 생기고 곰팡이가 폈다. 지은 지 4년 된 슬라브 건물이 말썽이었다. 방수 공사를 했는데도 빗물이 새어들었다. 어느 한 군데 손을 봐서 될 일이 아니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폐교를 5년 임대한 사람이 공사를 하기엔 일이 너무 크다고 하나같이 단념하란다.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빗물이 스며든다고 설명해도 반응이 없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다. 가난한 사진가가 자기 작품을 오래도록 보관하고 싶어 안달복달하는 것은 과욕이라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며 체념하는 수밖에 없다. 해마다 여름이 끝나 곰팡이 핀 필름들을 태울 때마다 나는 나비 박사 석주명을 떠올린다. 전국 각지에서 고생한 끝에 채집한 나비 표본을 스스로 태워야 했던 그에 비하면 나는 행운하다. 나에게는 그나마 습기 제거제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나비를 불태울 때 석주명 박사의 심정은 어땠을까?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동안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의 필름값만 따져도 좋기 2, 3억 원은 될 것이다. 작업량에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병원에서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내 생의 유효기간이 정해졌을 때 머릿속에 맨 처음 떠오른 것은 그동안 찍어둔 사진과 필름들이었다. 내가 죽고 나면 그것들을 나만큼 사랑하고 아껴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 삶의 전부인 사진들이 함부로 나뒹구는 것을 난 원치 않는다. 그럴 바엔 차라리 내 손으로 불태워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에겐 석주명 선생과 같은 용기는 없었다. 의사는 나에게 남은 삶이 길어야 4, 5년이라고 했다.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 내 몸이 씻은 듯이 완쾌된다면 몰라도 나의 유효기간은 이제 4, 5년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생에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실컷 하고 쓰러지자는 심정이었다. 그래서 감행한 것이 사진 갤러리를 만드는 일이었다. 시내에서도 그 모양인데 누가 이런 시골까지 사진 보러 오겠다고. 주변 사람들의 핀잔 섞인 말도 일단 한번 결정한 내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폐교를 임대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정말 기뻤다. 이제 더 이상 필름과 사진을 태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다. 수십 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그 벅찬 감동을 상상하며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일에 매달렸다. 필름과 사진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아픔도 잊을 수 있었다.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육신도 문제될 게 없었다. 필름과 사진만 온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다. 갤러리만 만들면 보관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창고 한 구석에서 습기를 머금고 죽어가는 사진들은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 내 필름과 사진의 유효기간을 생각할 때마다 석주명을 떠올리며 위안을 받는다. 자기 자신만큼 나비 표본들을 아껴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그것들을 태워버렸던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 다음 글은 김영감님의 한겨울에 숨어있는 봄이라는 제목입니다. 날짜와 요일은 신경 쓰지 않아도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확인한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선 무감각해도 계절의 오고 감에 대해서는 민감하다. 나에게는 시간과 계절만 중요했을 뿐 그 밖에는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 구름이 많을지, 안개가 짙을지, 비가 올지 날씨 변화만을 헤아릴 뿐 내 나이가 몇인지 생일이 언제인지도 관심 밖이다. 지금까지 내 생일을 기억하고 지낸 것은 3번 정도다. 나는 어떤 친목 모임에도 참석한 적이 없고 가까운 이들의 경조사를 챙겨본 일도 없다. 오로지 사진 하나에만 매달려 살아온 행복한 세월이었다. 카메라를 다시 잡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고 보니 그렇게 떠나보낸 세월이 참으로 소중하게 다가온다. 사진을 찍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2~3시간 정도다. 사진은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승부를 거는 처절한 싸움이다. 한 번 실수하면 그 순간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다. 특히 삽시간의 황홀은 그렇다. 잡념에 빠지면 작업에 몰입하기 힘들다. 눈앞에 펼쳐지는 황홀감은 삽시간에 끝이 난다. 그 순간을 한번 놓치고 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 1년을 기다려서 되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기다려도 되돌아오지 않는 황홀한 순간들이 있다. 제주도 기후만큼이나 사람의 감정도 변덕이 심하다. 변덕 심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늘 소일거리를 만들었다. 찾아보면 돈이 없어도 즐길 거리는 곳곳에 널려 있다. 철따라 피어나는 야생화와 곤충, 나무, 돌, 자연의 모든 것이 나의 동무였다. 그것들이 실증나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들판으로 오름으로 바다로 흘렀다. 흐르다 보면 가슴 벅찬 감동을 만나기도 했다. 그러다 보면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살다 보면 불현듯 찾아오는 슬픔, 분노, 두려움, 절망, 그리고 힘든 상황을 극복해야 할 때마다 나는 자연에서 해답을 구했다. 그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통해 지혜를 얻었다. 아름다움을 통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 나는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느끼고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며 자연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 난치병이라는 사실마저 잊고 평상심을 유지하려 애쓴다. 한라산에 폭설이 내리는 한겨울에도 갤러리 정원에는
수선화, 복수초가 핀다. 그것들이야 눈 속에 꽃을 피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도 바람꽃, 미나리 아제비가 눈 속에 꽃눈을 열었다. 겨울잠에서 성급하게 깨어난 개구리들도 자주 출몰한다. 무성한 이파리들을 모두 벗어버린 겨울나무처럼 내 몸도 앙상하다. 40대 후반인데 거동 불편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럼에도 절망하기보다는 편안하게 현실을 받아들인다. 자연에서 생활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때 터득했던 지혜가 마음을 평화롭게 해준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다. 몸은 부자유스러워도 정신만은 자유롭다. 힘든 몸으로 사진 갤러리를 열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4번, 5번 찾아온다. 그들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몸이 허락하는 한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이다. 건강할 때보다 더디고 힘이 들지만 그들이 찾아와 준다면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20여 년 동안 모아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 둘 꺼낼 준비가 되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 피어난 너도 바람꽃처럼 고통의 끝에서 무사히 봄을 맞을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다. 한겨울 중에 움트는 봄의 기운을 나는 보았다. 자연의 품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나는 온몸으로 보고 느꼈다. 자연의 오묘한 조화와 그 경이로움을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죽고 싶다고 해서 쉽사리 죽어지는 것도 아니다. 기적은 내 안에서 일어난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을, 희망의 끈을 나는 놓지 않는다. 사람의 능력 밖의 세계를 나는 믿는다. 네, 오늘은 김영갑 작가님의 그 섬에 내가 있었네를 읽어봤습니다.